일단 뭐 어제부터 해서 시장이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갈만하면 그렇죠. 또 걸리고 이런 모습이죠. 어제도 초반 좋았지만 끝에 이제 밀리는 모습 나왔고 그게 이제 지금 봐서는 계절적으로도 12월 그러니까 12월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는 재미가 없고 음, 후반부에 가야 뭐 괜찮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이 계절적 패턴인데 지금 제가 처음 보여주는 그림도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929년부터 해서 계절적 패턴을 봤더니 거의 16일까지 주가가 거의 또 똔똔이죠, 그죠? 웃다가 네.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차피 산타랠리도 이제 마지막 하반기, 마지막 영업 5일까지, 5일이 포함되니까 그 뒤로 갈수록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월의 패턴이 29년부터 22년까지가 이런 패턴이었다. 그러면은 음, 요걸 좀 더 이제 그래서 마지막 2주 정도가 이제 상승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이 뭐 한 2주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50년부터 22년까지 봐도 똑같아요. 이런 흐름이 똑같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랠리도 결국엔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온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어, 음, 한 2주 동안은 그 앞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뭐 PC 나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못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 고용 지표가 토요일날 나와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패턴도 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지금부터 뭐 포모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 JP 모건에서 이제 2024년 전망이 나왔는데 최악입니다. 4,200. 4,200, 너무, 네. 아니, 지금보다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음, 4,200의 다운사이드 방향인데 편향인데 지금 보면 그 각 증권사별로 보면은 도이치방크하고 BMO 캐피탈이 이제 5,1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RBC가 5,000, 뭐 순서대로 있죠. 뭐 그래서 4,800, 뭐 4,900, 4,500인데 모건 스탠리보다 못한 4,200을 내놓는 이런 모습을 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그 이유 두 가지는 2024년에 소비 트렌드가 둔화될 거다. 어,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이익 성장이 둔화될 거다. 그래서 24년 그 예상 EPS가 225달러이기 때문에 4,200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만약에 이제 다음 2024년에 연준의 어떤 빠른 그러니까 완화책이 없다면 이런 그 둔화가 생긴다는 거죠. 소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비레크만이든 1분 그러니까 1분기 내에 어떤 그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나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선제 대응이 없어서 그 어떤 뭔가 놓치면 급격하게 이제 저게 소비나 이런 게 확 감소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음, 소비가 둔화되는 폭이 확 갑자기 이제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4,200은 이제 그 기본적인 거고, 만약 혹시 뭐 어떤 대책이 빨리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경제의 어떤 불씨를 안 꺼트리고 잘 간다면, 강세는 5,050입니다, 여기가. JP모건이. 5,050까지도 내놨어요. 여기 지금 어닝 그로스가 지금 2에서 3%잖아요. 그 네.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성장한다고, EPS 그로스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뭔가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면 얘가 불 케이스가 13입니다, 13. 그래서 5,050이 나오고, 만약 이거보다도 잘못 대응해서 그냥 경착륙으로 내려가게 되면 EPS 그로스가 마이너스 7까지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3,85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일 큰 증권사가 제일 약한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니,
제가 요게 이제 4,200이고 참 제가 말한 게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게 이제 5,050과 음. 3,850. 그러니까 중간이 4,500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최근에 뭐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은행권의 투자 증권의 미실현 손실이 그림에 보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2.5%나 증가했는데 3분기에 이제 6,840억 달러 규모고요. 당연히 이제 모기지의 가치가 감소해서 그렇고 다만 현재까지는 자본화가 well capitalized라고 해서 잘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자본금을 까먹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하는 거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은행 이익이 한 4.6%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감소한 데는 지난 그 4개 분기 동안에 잠재적 대출 손실 비용 때문이다. 다행히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행 위기 여파는 아직 뭐 꺼지지 않았다,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이제 뭐 약간 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덮여져 갖고 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이렇게 약한 불이 살아있는 거죠. 아, 잘못하면 꺼진 이제 걸로 다시 보자. 그런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래서 언제, 최근에 네. 그 금융주가 올라오는 거는 금리가 빠지면서 그런 미실현 손익에 대한 약간 그 그쵸, 위험성이 예. 줄면서 올라온 거죠? 네, 그거는 예, 예, 있죠. 근데 이제, 예. 그건 지금 보시면은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또 막 금리가 뭐 미친 듯이 빠질 거냐, 또 그건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오늘 기사 중에 보니까 되게, 뭐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한국도 옛날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지금 CCIC라는 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어리시 리서치도 하지 말고, 애널리스트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으로 낼 만한 거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니들 돈 많이 받는데, 뭐 이렇게 돈 많이 받는 티 내지 마라.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뭐, 명품 입지 말고, 외부적으로 뭐 어, SNS에 뭔가 이제 부자라는 거, 그러니까 부를 상징,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 단속한 거죠. 그래서 부를 과시하지 말고, 보수를 기밀로 해라. 네가 받는 샐러리를. 이 중국 어, 정부가 약간 지금 그,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이 지금 악순환, 그러니까 상당히 루프가 악순환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노동자가 이제 이 일자를 잃거나 뭐 급여가 감소하는데 이게 지금 한쪽을 어떻게 고리를 끊고 뭐 하고 싶지만 이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한쪽을 잘 끊고 싶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악순환을 더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그런 레포트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5월부터 해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주가 지수 차이를 보면 여실히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뭐 중국 쪽은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그 고리를 못 끊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미국은 앞서 뭐 모기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 아직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중국보다는 훨씬 덜한 거잖아요. 저기는 음. 워낙 뭐 부동산으로 이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던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뭐 여전히 ELS 갖고 항생 지수로 뭐 말이 많던데 그거 엄청 까먹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라인을 터치를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반토막 그러니까 50% 마이너스 50%를 터치하는 순간 이게 지금 그게 이 손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러니까 50% 터치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음, 그 0 기준으로 전부 그건 다 손실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만기가 되면. 그런 음. 상황인 거죠, 뭐. 일단 그래서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되고. 중국은 제가 네. 보기에 네. 그 동시간대라는 점과 음, 두 번째,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0년 전 모습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못 잊어요. 항상. 음, 음. 아, 이거 지금 투자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약간 생각은 좀 너무 뒤처진 생각 아닙니까? 아, 중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도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보다는 기업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 중국 그렇게 썩 투자할 만한 지역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느낌이 없습니다. 저 이사님 어떠세요? 이사님은? 중국 혹시 매력 있습니까? 아니요, 저기도, 그러니까 일부 몇 개 기업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있겠죠. 몇 이제, 개가 예, 있고. BYD 같은 그러니까, 거. 예, 그런 거 예, 이제는 예. 좋은데, 그거 몇 개 하기에는 좀 뭐,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솔직히. 음, 음. 뭐, 예로 이제 아까 뭐, 알리바바가 뭐, 그, 핀도어보다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역전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한 방에 그렇죠. 그렇게 날려버리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어쨌든, 예. 약간 뭐,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안 되지만, 뭐, 음, 그래서 종목 투자를, 소위 말하는 이머징은 종목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그 고속 성장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그 기업을 막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니까, 뭐, 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말했던 뭐, 오리엔탈 동방도 뭐, 신동방도 한 방에 났죠. 한 신동방, 방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예, 그렇고, 예, 뭐, 예, 그래서 늘 불안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세일즈포스 그 실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레버리지하고 이 수익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용이, 여기 보시면 비용이 77%에서 77에서 69로 확 떨어졌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 회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나중에 그 뭐 텐케이든 자료를 보시면은 매출은 그 성장성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9% 가까이 올라가는 데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 판매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분기별 청구액하고 그다음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행 의무가 있는 그 성장세거든요. 특히 이제 단연 계약이 많았어요. 한 번에 길게. 그러면은 음, 그냥 그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소프트 최적화라고 해서 막 짧게 짧게 끊어 가는 건 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로 늘는 게 그나마 이제 그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그 탑라인보다는 바텀라인을 지금 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기가. 그 매출이 둔화되는 거를 수익으로 완전히 상쇄시키는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큰 거는 뭐 다른 거 없고 그 최근에 나온 뮬소프트 요것도 이제 어떤 성장에 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보다는 인도, 브라질, 일본 이쪽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이제 미국보다는 글로벌하게 나가야 좀 매출이 계속 그 기업이 좀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글로벌 쪽으로 좀 더 이제 확장세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좀 강했다. 그다음에 그 AWS 파트너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 말씀드렸지만 AWS 마켓플레이스에 여기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격 인상을 했는데 그게 반영되려면 조금 더 이제 걸릴 것 같고 그거는 장기 매출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 뭐 좀 순항할 거라 보고 앞서도 말했지만 그 영업 마진이 계속 그 고마진 이게 이제 유지된다. 그러면은
결국 주가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에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CRM의 가장 큰 특징이고, 다음은 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잘 나왔죠, 오늘. 예, 이것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고객 기반이 광범위하게 소비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 가운데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그레이션, 그 이동의 그 성장을 주도를 했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 소상공하고, 여기 보면 아시아 퍼시픽 재팬, 여기도, 이쪽이 순신규 예약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보시는 글로벌 2000이, 고객 수가 두 개 늘어났거든요. 1년 네. 동안, 예, 그 고객 수 늘어난 게 1분기 동안 크게 안 늘어났어요. 이거는 안 늘어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토탈은 많이 늘어난 거는 여기 이제 요 두 개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 스노우플레이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대 대형 기업을 통해서 뭔가, 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거대 기업과 연결된 기업들이죠. 그 연결된 기업도 따라서, 스노우플레이크로 들어온다. 이게 얘네들의 전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지금 뭐 조금씩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그 100만 달러 이상의 제품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은 이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거죠.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또 하나가 이제 가격도 올랐어요. 크레딧당 가격이 4% 올라서 요것도 도움이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른 게, 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이게 조건을 좀 좋게 해주면서 좀 올랐다.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막 최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고객 최적화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그냥 처음부터 음, 있어 왔던 거고, 어, 계속 될 거다. 대신 이제 뭐 완전 과거 안 좋았을 때처럼 완전 그런 시간은 지나갔지만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고요. 그래서 뭐 최적화 문제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는 않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뭐 했던 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데이터 전략 없이 AI 전략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등장한다. 그 데이터, 뭐 AI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인텔리전스 쪽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반 이 퀄러티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퀄러티 있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면은 AI 사용 사례나 고급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엔 AI를 뭘 하려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얘들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AI에 대한 유리한 위치도 뭐 계속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공유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자기만의 순수 데이터를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쪽에 이제 하게 되면 자기만 쓸 수도 있지만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많은 고객들이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고객이 전체 고객 중에 약 28%인데 전년도에 22%였는데 여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0만 달러 이상 고객 중 73%. 상당히 많이, 큰 고객들은 좀 많아졌죠. 전년도 67%였는데 여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공유가 되고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제 양질의 데이터가 되고, AI 모델은 그러면은 이 학습된 데이터만큼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게, 지금 이 데이터 공유 자체가 이제 많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최근에 보시면은 에, 이 데이터 자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데이터 자산을 이 최신 기술에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가 이제 데이터 자산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급 데이터 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신제품 이제 제품 소개를 했는데 그 제품 중에 이제 코텍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에 활용하는 거고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을 추론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요걸 지금 코텍스라는 거를 하나 제품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컨테이너 서비스나 뭐 뒤에나 다큐멘터 AI는 저희가 저번에 오프라인 할 때 제가 AI 할 때 이제 설명했던 그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그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뭐 여름부터 소개되면서 호응이 좋아서 아직 매출 비중이 1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 이제 47% 늘었고 10월에 이 컨테이너 서비스가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5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 그 스노플레이크 발표할 때 중요시 했던 게 다큐멘트 AI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unstructured니까 비정형 그 문서를 semi structure 뭐이 준정형 문서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모르는 그 문서를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그 구조화시켜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현재 전 세계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제시한 거죠. 현재 프리뷰 버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비정형 데이터 처리 증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10월에 이제 30% 이상 고객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이 비정형 데이터 소비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할 정도로 이제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반 문서,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렇게 AI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뭐 쉽지만 비전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그림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스노플레이크 비즈니스 동력이 다큐멘트 AI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현재 유망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강력한 통찰력, 그 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은 그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뭐 있냐면 페드램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 DoD 그 국방부의 보안 승인 등급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뭐 오늘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음, 지금 IL5나 뭐 5 등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고 등급이 현재 IL6 팔란티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기업이 가장 높은 그 등급을 받아서 클라우드 제품, 그러니까 이게 헤드램프가 뭐냐면 연방 위험 인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제품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 평가 승인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연방 정부 차원의 그 규정 준수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등급이 높아야 그런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높은 승인 등급을 받을 것으로 한다는데 5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6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6 받으면 어, 대단한 거고 지금 아까 제가 말할 때 세 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5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거 한번 기대감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클라우드 업체 이 현재 가장 많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쪽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76%고 애저가 21%고 구글 클라우드는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 비용이 비싸대, 여기가. 그래서 어, 영업하는 그 영업 직원들이 아예 이 구글 클라우드는 영업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현재 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많이 비용이 나와서 이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음, 향후에 약간 수익성에는 역풍이 예상된다. 이건 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오늘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결국에는 좀 전에 말했던 최적화도 그렇고 이 센티먼트가 어떤 그 현재 분위기상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바닥을 치고 안정화를 가는 부분이고 흥미롭게 볼 만한 부분은 아까 말했던 스노우파크, 비정형 음, 데이터, 패드램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고 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센티먼트가 이제 바닥을 치는 게 왜 그러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 AWS를 보시면 먼저 여기 이부 먼저 이렇게 돌아섰어요. 데이터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규 ARR이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거의 두 분기죠. 한 분기 정도 좀 빨리 돌아섰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보다. 예, 네, 여기 분기가 이제 한 분기 정도 차이 나는데, 한 분기 정도 빨리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이렇게, 지금 보면 급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얘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AI 제품 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앞서 그 컨퍼런스 콜의 이야기에서도 땡스기빙 그 노동 이후에 그 3주 동안 소비가 지난 2년보다 더 많았다. 막 빠르게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3분기 지나 4분기가 되면 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대해서 지금 뭐 시간 장전에 좀 주가는 별론데 JP 모건에서 190달러 목표가 이야기했고요. 네, 그게 이제 어제 말한 이 이벤트를 보고 나서 190달러 목표가고 25년 예상 그 조정 에비타를 112.5배를 주고 이제 계산한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19배, 애플은 21배이기 때문에 12배라서 여전히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 뭐,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생성형 AI의 초기가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걸 좁히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최적화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 뭐 이제 지금 봐서는 이 생성형 AI 수익화나 컴퓨터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그 지금까지 설명한 AI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엔비디아를 쓰는데 지난 그 3분기 매출의 23%, 네, 지난 9개월 매출의 27%를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얘네 둘이서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GPU를. 네, GPU를 가져간 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GPU를 가져갔죠. 그래서 이 GPU 용량, GPU 캐파시티가 결국엔 클라우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음, 애저의 성장 동력, 원동력이 결국에는 이 GPU 용량 증가, 그 다음에 GPU 활용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 이 먼저 찍어서 이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엔비디아도 좋지만 결국에는 GPU를 많이 확보한 쪽이 먼저 앞서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거는 지금 뭐 그 구글 딥마인드, 그러니까 구글이 좀 뒤처지는 느낌인데 오늘 아, 그걸 안 돼요. 예. 발표한 거에 이게 뭐냐면 이 새로운 그 지놈이라고 해서 그래픽 베이스 AI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기존 그 화합물 조합을 조정해서 예측을 요게 수행해요. 수행해서 이 220만 개의 잠재적 구조, 그러니까 신소재를 생성했답니다. 요게 성공률이 음, 80%였는데 현재 그 안정적인 결정, 머티리얼스를 38만 1000개까지 확장했답니다. 그래서 신소재 이런 거 이제 하는데 AI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소재 음, 발견, 신소재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신소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를 AI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참, 네. 다음은 금융 쪽의 AI입니다. 그래서 그 JP 모건에서
현재 AI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매출이 창출되기 시작했대요. AI를 사용한 거에. AI 도구로 은행 매출이 창출되기 시작했는데, 향후 AI가 더 발전되면은, 더 많은 이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질 거다. 현재는 뭐, 그 효율성이나 어떤 잠재적 비용을 줄이는데 AI가 쓸 거 아닙니까? 일반 그렇죠. 기업에서.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금융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자기들은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뭐, 금융 쪽까지 매출 일으킬 정도면 대단한 거, 대단한 거죠. 뭐를 팔길래 이렇게 되는지 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TSMC가 결국 앞서 GPU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코어스와 관련해서 원래는 3만에서 3만 5천 정도, 장 정도 이제 나올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월 3만 8천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그게 그래서, 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년 되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제 뭐 저는 찰리먼 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CNBC의 이 마지막 인터뷰였나 봐요. 예, 어, 마지막 인터뷰 때 이 뭐 뭔가든 그 버핏이든 그 인터뷰하는 여성분이잖아요. 나이 많으신 베키 있죠. 그분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베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건데 그 마지막 그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어, Don't wait to catch your tuna until it's too late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 뭐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참치를 잡아라 뭐 이건데 음, 보통 미국은 은퇴를 하면은 그 특히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위쪽에 사시는 분들 보면 배 요트 하나씩 작은 거 가지고 낚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이분이 그 마지막 그 소위 말하는 자기 그 버킷리스트 이런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 그 90, 현재 그 96살 때와 비교하면은 3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음, 96때와 비교하면 지금 너무 늙고 힘이 약해져 갖고 200파운드짜리 참치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못하게 음, 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3조 그 재산도 이제 엄청 이제 뭐 많이 하긴 했지만, 후회되는 부분이 그런 건가 봐요.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 아까 처음에 음, 우리가 한 이야기와 이제 거의 유사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하는 참치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꿈과 열망이 있으면은 그걸 뒤로 미루지 말고 그래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무 이제 그 일적인 거나 그런 걸로 나중에 뭐가 되면 나중에 하지 자꾸 뒷전으로 밀리면 결국 음, 못하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도 이제 뭐 인생이 뭐 끝에 가서는 약간 좀 덧없는 뭐 손에서 이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도 손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잡을 수가 없는 뭐 이런 회한 같은 게 좀 있는 거겠죠. 있겠죠. 근데 예, 이제 그래도 99이면 많이 사신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이제 쉬듯 사시지 마시고 뭔가 음, 자기가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거나 그런 거는 뒤로 미루지 말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제 욜로를 너무 많이 해서 다르긴 한데 그런 거 욜로. 말고 이제 자기가 꼭 여정에서 해보고 싶은 거 그런 음. 거는 해봤으면 합니다.